대기업 시청자 에이텍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에이텍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은 사항들 전달해드리는 멘토 유진욱입니다. 자, 오늘 에이텍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장중 저가로 보게 되면 21%까지 빠졌고, 지금 현재 동시호가는 거의 뭐 20%라고 다름이 없을 정도로 19.9%가 빠지게 됐었죠. 왜 이런 주가에 큰 하락이 나왔는지는 결국 이슈를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여론조사 최근에 나온 이 민주당의 압승이라는 결과가 어떻다? 과대 표집이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이슈와 더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총선이 가까워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시장의 재료 인식까지 겹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어떤 이슈 때문에 하락했는지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오늘 또 주가 분석까지 전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길게 끌지 않고 핵심만 딱딱 짚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테니 집중하시면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여론조사에서 이 진보에 대한 승리가 많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러한 여론조사가 좀 잘못됐다, 과대 표집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최근 지역별 유권자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청, 그 다음 광주, 전라까지 해서 전부 다 민주당이 우세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인천 계양을에서 이런 투표 조사 결과였던 이재명과 원희룡 대결에서도 이재명이 10포인트 넘게 앞서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정당 지지율 역시 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뛰어넘는 지지율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이러한 결과가 지금 과대 표집, 그러니까 뭔가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왜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하냐면, 이 기본적으로 전국 유권자의 수를 보게 되면 보수라고 밝힌 사람이 자 32%가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중도가 29%, 그리고 진보가 28%로 전국 유권자 수가 28%로 진보가 가장 낮은데, 오히려 결과값은 진보가 훨씬 높은 숫자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 수치로만 보게 돼도, 그리고 지역구의 어떤 표심층만 보게 돼도 조금 이상하다라는 결과치가 나온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물론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원래는 그렇게 나와야 하는 게 당연하긴 하지만, 이 표심이라는 게, 민심이라는 게 이 정책에 따라서, 그리고 현 정권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여론투표 조사 결과가 100% 신뢰할 수 있다라고는 보진 않지만, 어느 정도 오차가 있는 건 당연하지만, 원래 보수층이 진보 측보다 더 많은 지지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수층이 더 많이 나와야 된다라는 단순한 논리는 조금 과연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저로서는 들긴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를 보게 되면 이 엄경영이라고 하시는 분이라고 있거든요. 이 총선 그리고 이 지지율 관련돼서는 또 유명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이기도 한데, 이제 이분이 엄경영이라고 해서 저번 21대 총선에서 이 더불어민주당의 180석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엄문어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자,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똑같이 진보는 과대 표집된 것, 국민의힘이 과반이 넘을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최근의 여론조사가 역대급으로 틀렸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 이게 즉 민주당이 지금 압승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반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 거죠. 자, 격전지로 분류되고 있는 낙동강 벨트 그리고 한강 벨트, 지금 한강 벨트부터 해서 전부 다 민주당이 이기고 있다라는 여론조사가 들려오고 있죠. 그리고 충청권 역시 원래는 보수적이지만 현재는 총선에 대한 지지율이 다르게 나온다. 그래서 뭔가가 이상하다, 이거는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막판에는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국민의힘은 여전히 과반을 넘을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여론조사를 크게 믿는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여론조사의 숫자가 크게 믿을 만한 숫자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작게는 1000명 미만을 조사하기도 하고요. 많아봤자 2000명, 3000명 조사로 결과가 나오는 거기도 하고, 특히 이 유권자 중에 어르신분들이 굉장히 또 많은 힘을 발휘하는데, 이 어르신들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런 참여가 저조한 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총선이라던가 그 다음에
미국 대선을 보게 되더라도 대표적으로 트럼프와 힐러리 대결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당시에 트럼프가 항상 진다라는 여론조사, 힐러리가 압승할 것이다라는 여론조사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트럼프가 당선되기도 했었고요. 이러한 기존의 여론조사 대비해서 다르게 나온 결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너무 믿기보다는 참고 정도만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결과 때문에 결국에는 주가가 오늘 많이 빠지게 됐습니다. 자,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 노란색 선인 21선을 깨줬으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앞전에도 보게 되면 21선을 하향 이탈할 때 주가가 급락이 나오고, 그리고 과거 상승이 나오기 전에 어떤 징조 증상들을 보게 되면 21선을 항상 잘 지켜주고 주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21선을 단기적으로 깬다라는 것은 추세가 단기적으로 하락으로 돌아섰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을 지켜준다라고만 하면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5일, 6일 날 이 사전투표에 대한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전투표 결과가 다시 한 번 더 민주당이 승리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온다라고 하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총선 때문에 그동안 주가가 오른 만큼 총선이 막상 다가오는 디데일이나 그 전날부터는 이제 재료에 대한 소멸로 시장이 인식하면서 주가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만약에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라고 하면 두 가지 결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전투표 결과를 좀 지켜보는 것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정말 길게 봐야 돼요. 뭐냐면 27년에 대선이 있죠. 자, 당시에 20년도, 21년도 대선 때도 주가가 5,000원에서부터 45,000원대까지 굉장히 많이 큰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27년 대선을 위해서 지금 주가가 스물스물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27년의 대선이라고 하면 보통 대선주들이 2년 전부터 상승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우리가 25년도부터는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3만원대 구간까지도 열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단기적인 전망 그리고 중장기적인 전망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에이텍 관련돼서 중요한 이슈가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